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이 벌써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시간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요. 벌써 입동, 이제 겨울 올해도 뭐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겨울로 들어선다라는 거잖아요. 농촌에서는 가을 거지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유 힘들다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또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쉬지 못하실 것 같아요. 월동 준비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벌써부터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한 달 전부터 배추는 어떻게 절일까, 속재료는 뭘 살까 고민하시면서 미리미리 장봐두시는 분도 참 많은데요. 네. 따뜻한 김장 이야기하니까 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월동 준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한술 더 떠서 부지런히 사신 분들은 뭐 시래기도 말리고요, 뭐 감도 말리고 와, 이것저것 좀 맞아요. 먹을거리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위해서 이불도 겨울 이불로 싹 다 바꿔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왠지 이렇게 좀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면서 좀 한편으로 가슴이 시린 게 네. 이제 진짜 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슬픔이 느껴집니다. 서른. 네. 그래도 아직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나이 얘기는 조금 미루기로 네. 하고요. 자,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될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 채비겠죠. 좀 단단하게 겨울 채비를 내셔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춥다고 그럽니다. 정말 좀 단단하게 월동 준비를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들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황금 들녘이 이제 또 들녘 거지로 이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데요. 또 네. 들녘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옛날에 이거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바로 메뚜기인데요. 지금 이게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축제 열리는 곳으로 가보시죠. 노랗게 물들었네. 든든한 가을 햇살을 머금고 한창 겸손해진 이삭. 산청 쌀은 청정 쌀입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이곳의 또 다른 주인공. 메뚜기 까꿍. 메뚜기 하나의 추억과 메뚜기 하나의 행복. 가을의 절정을 알리는 샛노란 논. 때마침 도착한 손님들 뭔가를 노리고 왔다. 일년에 딱 한 번, 딱 하루 오직 초대받은 손님들만 입장 가능. 나빌레라 부채춤으로 환영 인사 올립니다. 신명나는 가락에도 마음은 딴 곳. 그 본론 들어갑시다. 지금부터 제24회 산청 메뚜기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나락 작황을 봐서 약간의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0월 중순에 합니다. 1990년 9월 30일 제1회 메뚜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산청의 건강한 먹거리 유기농 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술래는 메뚜기 꼭꼭 숨어라. 저 있네 저. 와 크다 이거. 근데 날라다니네 메뚜기가. 메뚜기 날라다니지. 그 옛날에는 요런 데 다 끼가지고 왔어요. 쪼르르 끼갖고 여기. 이따다 끼었어요. 예, 요런 게 없어갖고 요런 데 다 끼가 왔다니까. 거의 1등 할까 갔는데 우리 팀이. 예. 잡았어요. 잡았어요.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경남 지역은 내일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전 경남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진로가 비슷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늦은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홍역을 치른 논. 돌아서면 발에 밟힐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근데 메뚜기 그림자도 안 보인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안 보여. 메뚜기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잡으라니. 여기 있으면 그래 탁 이렇게 크다. 이거는 지 살라고 꼬물꼬물 하는 기라. 손맛이 끝내주지만. 하나도 못 잡았다.
요새는 뷔페도 시간제한이 있던데 메뚜기 잡기는 무한대? 25분 동안 무한정 호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잡았습니다. 날랐나 잡았나? 어머, 이거 날라쁘다. 메뚜기입니다. 세 마리입니다. 메뚜기 이거 잡아갖고요. 도시락 반찬에 넣었지. 이거 고단백이어가지고요. 부잣집만 먹은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막 뭣도 모르고 잡았고 지금은 이제 하니까 또 그때하고 또 틀리지. 뛰는 메뚜기 위에 나는 손. 10마리, 8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또 2마리 더 잡고 싶은데. 메뚜기로 확실히 인증하는 친환경 산청쌀. 메뚜기부터 쌀까지 버릴 게 하나 없다. 잡은 메뚜기 어떻게 먹죠? 구워 먹어야지. 엄청 맛있어요. 어렸을 때 막 이게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어요. 어떤 맛이에요? 고소한 맛. 치즈 먹고 볶아 먹고 날개 탁 떼고 이래가 볶아줘. 그 맛있어요. 메뚜기 잡기는 이제 그만. 그래도 축제는 계속된다. 2018년에 듣는 신명나는 도리깨질 소리. 옛날 수학의 필수 코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장단이 딱딱 맞아야지. 안 그러면은 복식이 밖으로 튀어나가요. 옛날에는 해봤죠. 한번 어렸을 때 승리는 내봤는데 처음 해봤어요. 힘든데 재밌어요. 체험을 해보니까 옛날에 농기계에 없을 때 수동으로 하던 게 많이 생각이네요. 갑자기 싹 바뀐 축제 풍경. 백화점 세일 상품 고르듯 세상 분주한 이유. 호섭이 하라고. 우리 컨셉이에 요즘 너무 자녀가 안 나서 저희들이 임산부를 저기 GD 허수아비. 패션쇼 저리 가라. 예술 열정이 폭발한다. 요 집어넣어가지고 얼굴을 만들어야지. 요 집어넣으면 된다. 허수아비 단장 끝날 때까지 끝날 줄 모른다. 허수아비 시작하겠습니다. 허수아비를 좀 무대 위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앞으로 잘하면은 최우수! 거제 축산 농협 추가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메뚜기 잡기 대회 최우수 동창원 농협 3호 차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엄청 좋아요. 산청. 진짜 너무 좋고요. 너무 황송해요. 다음에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으면 또 올 겁니다. 너무 멋져요. 처음 왔는데요. 최고예요, 최고. 너무 좋습니다. 추수 전 들녘이 주는 마지막 선물. 고소한 메뚜기와 핵곡식으로 잃어버린 추억까지 찾는 맛. 내년에도 황금 들판에서 만나요. 아니 우리 어머니들 왜 이렇게 잘 잡아요? 이영선 아나운서 메뚜기 좀 잡아봤어요? 메뚜기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먹어본 기억은 있는데 잡아본 기억은 딱히 없네요. 저도 먹기만 했지 잡아본 기억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특히 어렸을 때 꽤나 잡아서 먹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추억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논두렁과 메뚜기 무슨 연관이 있나 했더니 이게 친환경 농법과 관련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축제가 열린 이곳 산청의 황매산 자락에 198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농법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을 좀 도입하다 보니까 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돌아오면서 이런 축제도 시작이 되면서 더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논이나 밭에 갔을 때 메뚜기가 있으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농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은 또 이렇게 수입산도 굉장히 많아서 뭐 믿고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나와서 또 활력도 좀 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먹거리 하니까 이번엔 또 다른 먹거리 만나볼게요. 가을에 제일 통통하고 맛있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가을 전어, 뭐 가을 새우, 꽃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 속담을 생각해 보세요. 선고마비의 계절 무슨 뜻이죠? 말이 살찌는 계절이죠. 그렇죠. 네. 말이 살찌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고기 요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마, 니 제주도 살지? 내가 너그 주인하고 마 밥도 먹고 마 내가 혀 소믈리에다 마 오늘 제주도 말요리를 마 한번 배워보겠다 마. 고기 맛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계절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고기인데요. 다양한 요리법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랴 말고기 맛의 기술 개봉박두. 말고기 맛의 기술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도착한 이곳.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맛있는 말에 대한 요리잖아요. 네네. 우리 셰프님은 말 요리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는 지금 말을 직접 키운 지가 15년. 15년. 말 전문가시네. 그럼 네네. 오늘 말 요리 제대로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배워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불타오르네 파이어. 와, 오늘은 어떻게 또 불판에서 시작을 바로 하네요? 예, 말고기는 이게 구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가 맛있으면 이제 단계적으로 배우는 음식입니다. 이야,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일단 얼른 좀 빨리 구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구워보세요. 네, 일단 이거 판을 일단 좀 닦고. 잠깐. 네. 이거 닦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닦으라고 놔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불판산 기름이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놔놨다가 같이 고기에 사서 먹는 기름입니다. 왜? 착한 기름 아시죠? 얘는 착한 기름이에요. 먹어도 좋은 만큼 불판산이 함유가 열에서 8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먹어줘야 돼요. 말씀인 즉슨 말고기를 잘 구워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불판 가운데 기름을 두고 살짝 녹을 때쯤 채소를 얹어서 기름을 잡아줍니다. 고기와 기름은 함께 먹어줘야 맛과 영양 둘 다 배가시켜주는데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말고기 잘 구운 그 맛 궁금하시죠? 이건 소정방 폭포네. 육즙이 소정방 폭포처럼 콸콸콸콸콸 흘러넘쳐요. 그렇죠. 네. 예전에 한번 말고기를 잘못 먹고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 특유의 말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말은 이 소처럼 비육을 시킵니다. 마른 근처와 사료를 먹였어요. 이게 이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말고기 맛이 틀려져요. 호랑이 싫어. 귀여운 척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는 아이를 말고기로 달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고기 함박 스테이크 얘기입니다. 말고기에 쫄깃한 떡을 넣어서 함께 다져준 후에 쪽파, 양파, 밀가루와 찹쌀가루,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 등을 넣어서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틀에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더욱더 편하겠죠? 말고기에는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해서 키 성장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제격인 말고기 함박 스테이크. 부드러운 육질과 식감, 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지는데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 알짜배기 음식입니다. 이번엔 진정한 미식가들을 위한 특별 음식, 바로 말고기 육회 비빔밥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양파가요, 눈물나게 중요합니다.
살질 않아 해도 요리의 내공이 느껴지시죠? 육회 비빔밥에 들어가는 양파는요, 아주 잘게 썰어줘야 식감과 단맛이 제대로 산다고 합니다. 육회 비빔밥에는 말육회와 부추, 다진 마늘을 넣고요, 설탕과 간장을 1:1 비율로 섞은 소스를 함께 넣어줍니다. 콩깨를 넣어 솔솔 버무려 완성! 갖가지 채소들을 더불어 넣어주면 본연의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말육회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이야, 말 요리가 또 한상 차려졌는데 요 말 육회 비빔밥, 말 스테이크, 뭐부터 먹어볼까요, 셰프? 일단은 요거부터. 스테이크 먼저 드셔보시고. 스테이크가. 스테이크. 어우, 두툼한 말고기 스테이크 맛도 궁금하시죠? 그냥 진짜 함박 스테이크 같아요. 네, 어때요? 식감이 어때요? 근데 또 미소 녹죠? 네, 녹고 또 안에 무슨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요. 아까 할 때 떡도 들어간 거 생겼었거든요. 떡도 좀 같이 넣고 해가지고. 야, 이것도 육회 비빔밥. 야, 이거 밥을 비빌 때는요. 네. 젓가락으로 사용하세요. 아, 젓가락을요? 숟가락으로 비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드시는 만큼 드시고. 네. 보시다시피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서 고추장으로 매콤함을 살려줍니다. 말고기 육회 비빔밥, 많은 재료가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음식보다 영양의 조화가 완벽합니다. 보세요. 그다음에 고소하면서도 또 양념장이 또 약간 그렇죠. 약간 간이 돼 있으니까 매콤하면서 뒷맛을 확 잡아주는데요. 국물 좀 먹어. 기력을 복돋아주는 맛있는 말요리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불포와 지방산이 가득 들어간 말기름을 잘 활용해서 말을 맛있게 구워서 먹어라. 두 번째는요, 애들한테는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른들은 말 육회 비빔밥으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청구 마비의 계절, 많이 살찌잖아요. 말요리 드셔야죠. 많이들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말해요의 고장 제주의 진미 말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귀한 요리인 만큼 영양도 맛도 일품인 말고기, 남녀노소 입맛 초월한 다양한 말고기 요리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의 길목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는 가득합니다. 어제 추가로 먼지가 또 날아들면서 미세먼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행히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좀 흠뻑 오면서 먼지를 씻겨줄 전망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함께 걷고 싶다. 네, 이번에는 집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용선 아나운서 집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집밥하면 보통 엄마 밥상이잖아요. 김치찌개, 그리고 뭐 엄마표 나물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집밥이란 단어만 들어도요,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 문화와 그 정성이 다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는 네. 한국식 집밥 말고요, 전 세계 가정식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슬고슬 흰밥, 따뜻한 국과 찌개, 그리고 밥상 가득한 색색의 반찬들. 엄마의 손맛 떠오르게 하는 가정식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우리나라의 김치찌개처럼 먹는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이고 이색적이어서 직접 외국에 가서도 한번 먹어보고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지 않아도 세계의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
정갈하고 화려하고 이국적인 묘한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대구에서 즐기는 외국의 집밥, 지금부터 배단디 채우러 출발! 대구 속 세계 가정식 맛보러 가장 먼저 떠나볼 곳은 일본. 약 8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을 토대로 긴 연구 끝에 만들어낸 일본 가정식. 우리나라와 달리 주 메뉴 한 가지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는데. 일단 가정식은 뭐 일본 요리 자체가 엄청 정갈하고 그냥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정성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대신 저희 한국처럼 먹는 게 조금 틀려요. 엄청 간단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밥을 주식으로 삼는 일본이기에 무엇보다 맛있는 밥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다양한 재료와 어우러진 이곳만의 특색 있는 밥을 맛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야채들, 채소들 넣어서 많은 밥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골라낸 밥이 이제 옥수수밥,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애기 느타리, 그 버섯 해서 이제 2가지. 그거 중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밥은 계속 아마 바뀔 거예요. 아무래도 밥집이기 때문에. 담백한 맛을 강조하면서도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것이 일본 가정식의 특징. 어디 보자.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비주얼. 카레에 돈가스, 거기에 각종 덮밥 등 낯익은 메뉴들이 눈에 띈다. 일본에서 저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가게 이제 직원들 스탠빌 만들 때 주가 거의 카레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카레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함박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짜투리 같은 그런 야채라든지 고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많이 섞어서 함박 스테이크도 많이 해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가게를 와서 저희 가게에 이제 함박 스테이크가 탄생된 겁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상차림에 소박한 멋과 다채로운 맛이 모두 담겼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출구 없는 일본 가정식의 매력에 퐁당. 함박 스테이크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돈가스가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최고. 집밥이 맛있는 건 국경 불문인 모양. 하긴 정성이 그렇게 많이 담겼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이들이 먹기에도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었고요. 일단 갓 지은 밥처럼 밥이 너무 촉촉하고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 여행 갔을 때 먹었던 가정식이 생각나서 왔는데 일본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바다 건너 멀고 먼 나라 유럽 가정식을 먹으러 떠나보자.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유럽 감성 낭낭한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 과연 이곳엔 어떤 맛이 숨겨져 있을까? 유럽식 중에서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는 귀족 요리가 많이 발달됐는데 동유럽, 북유럽 쪽은 가정식이 많이 발달됐어요. 귀족 문화보다는 가족끼리,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엄마의 음식이라고 보면 되죠. 돈가스와 비슷한 비주얼을 지닌 요 녀석의 정체. 얇게 저민 고기란 뜻을 가진 슈니첼 되시겠다.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크림 소스와는 찰떡궁합.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빨간 빛깔의 이 음식, 바로 동유럽 스타일의 찌개 요리인 굴라쉬.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것이 입맛 도둑이 따로 없다. 외국 요리를 팔더라도 점심에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뭐 파스타나 뭐 스테이크를 하지만 자기들이 식사를 직접 할 때는 또 자기 고향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비주얼 값, 큼직한 닭다리가 올라간 이 음식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삶는 음식의 단점이 뭐냐면 물에 직접 닿으니까 영양분 손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진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원하는 온도의 물에다가 넣고 원하는 시간만큼 삶는 거죠. 이런 수비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은 삶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온도가 낮으면은 삶는 시간을 더 늘리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에 맞게 그 방법을 자기가 연구를 하는 거죠.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독특한 조리법이지만 가장 과학적이라는 수비드 조리법은 부드럽고 촉촉한 육즙을 만드는 데 1등 공신. 120년 전통의 르꼬르동 블루를 졸업해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실력을 쌓은 셰프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유럽 가정식.
한 입 먹는 순간 동유럽 한복판 레스토랑으로 순간 이동. 우연히 제가 슈니첼이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알게 돼가지고 한번 맛을 보러 왔는데 이거 돈가스의 뭐 원조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럽에서 이런 음식을 자주 해먹는다고 하는데 가본 적은 없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이라고 하면 음식이 되게 고급스럽고 비싸고 접하기 힘든 음식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처럼 쉽고 서민적이고 그다음에 쉽게 맛볼 수 있고 익숙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시아 유럽까지 정복했으니 이번엔 아메리카 감성 물씬 나는 미국으로 출발! 미국 하면 햄버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 여기 오면 그 소리 쏙 들어간다. 먹을 준비 제대로 하셨으면 입장. 아메리칸 소울푸드를 표방하는 이곳은 미국 중에서도 남부 가정식 전문점. 저희 대표 메뉴는 시푸드 잠발라야가 있는데요. 쌀, 닭고기, 소시지, 그리고 각종 수산물들이 들어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8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주한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 먹던 요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페인 음식 빠에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들이 들어가서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본토의 맛인가? 소세지가 풍성하게 들어간 미국 남부식 리조또 시푸드 잠발라야. 그리고 미국 재즈의 거장 루이스 프리마가 어린 시절 차별과 편견 속에 위로받으며 먹었다는 스파게티 등 리얼 아메리칸 소울푸드 한 상에 침샘 폭발, 식욕도 폭발. 미국 남부 음식은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국에 이주한 유럽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끌려온 그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발전된 음식인데요. 그들의 문화와 미국의 식재료가 혼합돼서 그 미국에서는 흔히 이 남부 지역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했던가. 하지만 이만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오.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로 음식 사수하게 될 테니. 맛도 너무 느끼하지 않고 한국 입맛에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좀 아무래도 쉽게 동네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색다르게 합니다. 보통 한식, 중식, 일식 이런 맛이 좀 질릴 때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먹으면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비주얼에 푸짐한 양까지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미국 남부 가정식. 소울푸드 한 입으로 단숨에 미국 남부 여행 클리어. 치즈가 들어가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입 먹으니까 입안에 미국이 한가득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대구에서 찾은 세계인의 가정식. 화려하고 거한 한상이 아닌 소박한 가정식에서 만난 맛의 감동. 일상에 색다른 맛이 필요할 때 세계의 가정식 먹으러 미식 여행을 떠나보자. 아니 전 집밥이라고 해서 단촐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식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딱 좋아해가지고 김치찌개 딱 하고 국 딱 나오고 이런 좀 떠오르는 많을 텐데 그러니까 별미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별미.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계 속의 가정식을 한번 맛보니까 참 좋은 게 그 나라에 가지 않았는데도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접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 미국 저희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렇죠. 뭐 일본이나 미국도 좋지만 또 우리나라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나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만 습지가 지금 한창 황금 벌판으로 아주 예쁨을 뿜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멋진 갈대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갈대를 빚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갈대를 어떻게 빚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순천만 갈대밭 풍경입니다. 가을이면 이 풍경을 노래한 시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갈대 빗자루를 만드는 장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갈대 빗자루는 방 안의 먼지를 쓸어낸다고 하면 이 순천만의 갈대밭 풍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맑게 쓸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멋진 장인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갈대 빗자루 하나면 방이며 마루며 집안 곳곳의 먼지는 물론 마음까지 깨끗하게 쓸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편리함을 찾는 요즘 청소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지금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이가 있는데요. 순천시 갈대장인 1호 김진드 씨의 삶을 만나봅니다. 불어오는 바람결 따라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곳. 너른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뤄진 대자연의 보고 순천만은 오래도록 대대마을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풍경이 좋은데 저희는 밭 그러면 뭔가 수확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갈대뿌리로 뭐 숙지 해소에 좋다, 아니면 당뇨 좋다해서 갈대뿌리를 엄청 많이 뽑아서 뭐 그 건조를 시켜가지고 물을 끓여 먹기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갈대밭이 우리 대대마을 전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대대마을 갈대밭 이렇게 생각했는데 땔감, 울타리, 빗자루, 대발, 생활용품에다가 일부는 또 드시기까지 하고 15년 전에는 우리 순천 시내에서 오페스를 그냥 보냈습니다, 여기를.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정화가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갈대과 정화를 짓겠죠. 대대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큰 보물이시네요. 그러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쓰레기도 버리고 가버리고 그냥 정말로, 그래서 갈 때도 이제 병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 왔다 간 후에 그냥 보고 가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갈대를 꺾어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갈대 빗자루를 제가 만든 지가 한 45년 됐지만은 여기 갈대꽃은 채취를 안 합니다. 제가 아끼죠. 굉장히 보존을 하죠. 근데 여기 한 번씩 오신 분들 막 끊어가 버려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시사철 사계절이 갈 때는 대대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보물이네요. 그렇죠. 갯바람과 햇살이 만든 갈대꽃을 기다리다 한여름 첫 꽃대가 올라오면 3, 4, 5 모여 앉아 갈대 빗자루를 만들던 대대마을 사람들. 이제 그 정감 어린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의 갈대 빗자루를 만날 수 있는 건 순천만을 사랑하고 갈대를 좋아하는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이 갈대꽃을 채취해서 첫 작업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건조할 때 이런 햇빛에다가 하나들을 말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전부 그늘로 가요. 그늘로 건조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지에 말아서 보관해 놓으니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 게 되죠. 그래, 이게 지금 오동나무 농 속에 보관되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동나무 농 속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빗자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빗자루는 알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순천시에서 작년부터 이 먼지털이가 다른 지방에는 복조리를 갖고 집에 걸어놓는데 우리 순천시 것은 순천만 갈대 빗자루로 복을 쓸어 담아라.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가정들 보면 많이 걸어놨어요. 빗자루로 이렇게 방을 쓸어낼 때 이것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쓸어내셨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방비로 아침에 이렇게 빗자루로 안으로 쓸어 담으면 복을 쓸어 담는다 했고, 저녁으로는 나쁜 내군을 몰아낸 데서 저녁에 이게 방비로 내군을 쓸어내기도 하고 그랬죠. 뭔가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아침에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저녁에 안 좋은 것은 내보내는 걸로 빗자루질도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먼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이 도구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봅니다. 지금은 이거를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또 가족들 순천만에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단순하게 갈대 빗자루를 만드는 체험이 아니라 그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 그렇죠. 담는 지혜와 내보내는 지혜까지도 여기에 다 담겨서 이렇게 전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제가 무료 체험을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순천시에는 정말로 이렇게 귀한 것을 무료 책임을 하면서도 이걸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막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도 했고. 벌써 참 많은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이젠 쉽게 볼 수 없는 갈대 빗자루를 직접 만져보고 만들어보는 소중한 추억도 안고 갔는데요. 순천만 갈대 빗자루의 이야기를 이어가고픈 김진두 씨의 간절함이 아이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갈대 빗자루 우리가 체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갈대 빗자루로 인해서 옛날 우리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순천만 갈대가 유독 딱딱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민물에서 자란 게 아니고 바닷물과 민물에서 자란 갈대이기 때문에 이 갈대는 굉장히 탄탄해요. 이렇게 또 손대보면 굉장히 탄탄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걸로 젓가락도 만들어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더 건강해지고. 그렇죠. 어르신들은 빗자루를 쓸 때도 안으로 들여서 쓸기도 하고 저녁에는 내보내서 쓸기도 하고 자연과 인간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담겨져 있는 게 이 갈대 빗자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게 좀 지금 독특하거든요. 요거는 갈대인 건 알겠는데 요거는 뭐 부들이거든요. 부들요? 부들인데 이 부들도 지금 소세지 같이 올라온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부드럽다고 해서 아마 부들 같아요, 이게. 그래서 갈대 빗자루의 바깥은 지금 부들이 채우고 안쪽은 갈대 그리고 아래쪽이 갈대꽃. 꽃과 부들과 대가 만나서 갈비가 되는 거군요. 김진두 씨는 대대마을에서 태어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 동장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어깨너머로 봤던 갈대 빗자루 만드는 광경. 그때 호기심 삼아 시작했던 일이 벌써 4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갈대 빗자루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이런 모습 보기도 힘든데 아버님 처음에 이거 갈대 빗자루를 왜 만드셨죠? 제가 지금 이 갈대 빗자루 만든 지가 한 45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갈대 빗자루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3사람이 있답니다. 지금 3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인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 좋은 갈대 빗자루로 만든 곳은 우리 순천에 저만 유일하게 갖고 있죠. 지금 그때는 10,000원씩 그냥 드렸어요. 묻지도 않고 그냥 10,000원씩 드렸는데 얼마 후에 30자를 다시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하는데 30자를 주문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서예를 하고 있다. 근데 붓글씨를 써보니까 너무 잘 써지더래요. 그래서 서예 선생님이 이 30개를 만들어 가서 이건 붓글씨 용도로 만들었고 이거 하나 가지면은 최하 저는 30년 이상 쓴다. 제가 40년 이상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이제 그냥 전국에서 가장 필요로운 갈대 빗자루 장이 한번 되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 대대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돼주었던 갈대 빗자루. 더 이상 갈대 빗자루를 만드는 마을 풍경은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묵묵히 45년 외길을 걷고 있는 순천시 갈대장인 1호 김진주 씨가 있는 한 순천만의 갈대 빗자루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네, 갈대장인 1호 참 의미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사실 장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꿋꿋이 한 길만을 좀 걷고 또 그곳에서 일가를 이뤄낸 분을 칭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45년 동안 외길을 걸었다니까 참 대단하고요. 또 오랜만에 갈대 빗자루 보니까 또 기분이 또 좋은데요?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빗질의 수가 있는데 나갈 때와 들어올 때 각각씩 의미를 둬가지고 뭐 이렇게 복은 좀 들여오게 하고 애기는 또 떨치게 하느라는 또 의미를 듣다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롭다 이런 또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경들이 요즘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것들이 이렇게 쭉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5년째 갈대 빗자루를 만드는 김진두 씨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었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벌써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또 한동안 낮 동안은 또 따뜻하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4계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지기도 하고요. 또 낮에는 조금 뭐 포근해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뭐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뭐 별다른 신체 활동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몸에 좀 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또 호소하는 분들도 생긴다고 하고요. 이런 원인이 심장 질환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심장 질환 중 하나인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순환기 내과 전문의 이우석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정맥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거예요, 원장님? 그 심장은 이렇게 스스로 맥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를 수축을 하고 네. 이 수축을 함을 통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면 맥박이 불규칙하게 되고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심장이 정상적이지 않게 이렇게 맥이 빠르거나 느리게 되는 것을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심장이 갑자기 좀 빨리 뛰는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느껴질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데 이걸 다 뭐 부정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부정맥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증상들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부정맥은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그 증상도 다양한 편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평소에는 빠른 느낌을 못 갖지만 이게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네. 빨리 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게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주로 빅맥에 대한 이야기이고 서맥, 느린 맥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지러움증이나 호흡곤란, 심지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실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증상이나 원인이라든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정맥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부정맥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되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고혈압, 이제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심부전, 그리고 이제 판막질환 같은 게 대표적이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노화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노화가 나이가 들매 있어서 기존에 있던 병들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예. 또한 심장 자체가 노화로 인해서 섬유화 같은 변성을 일으키게 돼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이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좀 치명적이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정맥인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부정맥으로 의심된다면 우리가 어떤 진단, 어떤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부정맥이 의심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24시간 생활 심전도 검사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고 네. 이제 혈액 검사 중에서도 이제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이런 검사들이 부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심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든지 기능적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서 부정맥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전도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뭐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게 느껴진다. 이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두근거림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제 심전도가 되겠고요. 네. 일단 이제 심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적인 부정맥인 경우에는 찍을 때마다 부정맥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간헐적인 두근거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상적인 심전도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부정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인 이제 상태가 이제 너무 간헐적이다 보면 이걸 우리가 그때 심전도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24시간 생활 심전도라든지 사건 기록기 같은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걸로도 우리가 부정맥을 좀 알아볼 수 있나요? 간단한 검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심전도 검사인데 일단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경우가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질환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게 만성적이 돼버리면 또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 시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으로 많이 진단받고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후에 좀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기사들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길 가다 갑자기 행인이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 질환이 문제였다. 맞아요. 네. 이런 기사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쓰러지는 원인은 이제 다양한데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심장 쪽 문제와 뇌 쪽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제 심장 쪽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단순 실심부터 이제 뭐 어떤 급성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악성 부정맥까지 다양한 범주의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성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일단 100%는 아니지만 심전도라든지 심장 CT 그리고 심장 초음파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위험성을 판단을 해보는 게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부정맥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치료 방법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느린 맥이 됐건 빠른 맥이 됐건 우선 약물이나 이런 것과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을 먹고 있는지 네,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약과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라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약들을 이제 중단하고 경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약을 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 네. 할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더 요하고 이제 만약에 서맥인 경우에서는 이제 인공 심박동기 같은 기기를 삽입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빠른 부정맥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전극 도자절제술 같은 시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부정맥을 좀 앓고 있던 분이 있다면 이게 혹시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부정맥들은 유전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인구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화와 관련된 네. 심장의 퇴행적인 변화가 이런 부정맥과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정맥은 저희가 좀 익숙하게 들었을 정도로 많은 분이 좀 앓고 계시는 분들이 그쵸.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수술적인 방법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치료 기간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로 좀 잡아야 될까요? 네. 이제 일단 그 부정맥 시술 자체는 이제 시술 당일에 걸리는 시간이 이제 심장병의 그런 네. 위급도라는 데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겠고요. 네. 비교적 간단한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한두 시간의 시술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복잡한 심방세동이라든지 심실 빈맥과 같은 복잡한 부정맥의 경우에 있어서는 4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술 후에는 뭐 주기적으로 또 다시 시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의 시술로 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것도 이제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일단은 간단한 부정맥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시술 성공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높네요. 예, 시술 자체로 한 번의 시술로도 이제 끝낼 수가 있지만요. 반면에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시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계적으로 본다면 2번에서 3번 내지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정맥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노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담배나 술 같은 뭐 이런 좀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부정맥 시술을 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건강한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특히나 이제 금주 금연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맥과 아주 연관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술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 휴일 심장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보통 휴일 전날 술을 많이 포금을 하시고 그렇죠. 휴일 당일날 이렇게 응급실 많이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경우는 대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부정맥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예. 이제 담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담배 자체가 그 심장 자체를 이제 섬유화 이렇게 하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네. 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주 금연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럼요. 또 시술 스스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어떤 병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 뭐 과다한 염분 섭취라든지 카페인 섭취는 좀 금하시는 게 좋겠고, 네. 과식, 그리고 하루에 3잔 이상의 음주, 그리고 비만,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적 요소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병의 병적인 요소도 잘 관리하시는 게 앞으로 이런 심장병이 안 걸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오늘 좀 잘 새겨주셨다가 건강하게 좀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가 순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독립출판 씨앗학교 프로그램에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책들이 출간됐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